안녕하세요, 데니얼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영상 장비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추억 돋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홍대 DJI 팝업 스토어입니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제가 2019년 5월에 오줌 액션을 구매했는데요. 이게 DJI 정식 입문 첫 번째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줌 액션 액세서리가 없었어요. 고프로의 액세서리를 그냥 혼용해서 썼죠. 몇 가지 나오는 거 있었는데 거의 쓸모가 없었고요. 그나마 피지테크 거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아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DJI 플래그십 스토어에 아예 피지테크 액세서리를 연결해 놨으니까요. 가격은 그 당시 45만 9천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즈모 액션이 4세대까지 이제 진화를 했지만, 이 당시 때 고프로가 있음에도 오즈모 액션을 구매하러 간 이유는 프론트 스크린이 있었다는 그 차이 하나 때문이었죠. 이때 요거 하나에만 꽂혀서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구매하고 나서 다 후회하신 분들은 다 똑같은 이유로 후회를 했죠. 어쨌거나 이 당시 때는 꽤나 혁신적이었습니다. 전면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크린이 있다는 건 되게 놀라운 일이었죠.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서류 같은 걸 받는 게 없었는데, 당시 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홍대에서 구매를 하면 저렇게 구매 영수증, 보증기간, 그 다음에 DJ 케어 플러스까지 구입을 하면은 이런 따로와 설명서와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진짜 멋모르고 DJ 케어 플러스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크게 필요 없는, 드론 같은 경우는 있으면 좀 한번 쓸모가 있지만 액션 캠 할 때는 굳이 필요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 매장에 있는 직원분의 그 현란한 상술에 혹해가지고서는 어쨌든 간에 함께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DJ 케어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새 제품을 교체를 받아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일단 이 당시에 그 오즈모 액션을 구매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면 스크린, 칼라로 지원되는 모니터 스크린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언박싱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액세서리가 너무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헬멧에 붙여서 오토바이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은 카트 탈 때 이런데, 아니면은 다른 양손을 쓸 수 없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 헬멧에 붙이는 툴이었는데요. 이거는 꽤 쓸만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그 고프로로 나오는 호환 제품보다 굉장히 그 체결력도 좋았고 움직이는 각도도 괜찮아서 저도 그 카트라든가 이런 그 익스트림 스포츠 할 때 헬멧에 붙이고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또 하나 이제 단점이 이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그 오즈모 액션 나올 때 그 흡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번 붙이면 양면 테이프니까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이제 그 착탈식 배터리 들어가 있었는데요. 완충을 하더라도 DJI에 나와 있는 그것과는 다르게 50분 정도 쓰면은 배터리는 다 소모가 됐어요. 4K로 촬영할 때 얘기죠. 아무래도 이런 제조사들은 FHD 기준으로 이용하면 아무래도 배터리 사용 시간이 길게 나오는 게 좋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4K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1시간은 채울 수 없다는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발열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고프로하고 좀 다르게 그 오즈모 액션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케이스를 기본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안 좋았어요.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DJI 연구진들이, 개발진들이 이걸 개발하면서 야외에서 사용해보긴 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형편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사용해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를 끼면 배터리를 뺄 수 없습니다. 배터리를 교환하려면 이렇게 카메라를 케이스에서 분리한 다음에 배터리를 교환하고 껴야 되는데요. 문제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카드 역시 케이스를 탈착하지 않으면 메모리 카드도 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야외에서 뭔가 벌어지는 그런 빠른 순간에 빠르게 현장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고프로하고 병행해서 사용했을 때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혼자 얘만 들고 나가서 사용할 때는 크게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고프로를 같이 사용하니까 점점 고프로보다 불편한 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그 당시 이 부분은 정말 좋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모습, 그러니까 피사체 위치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컬러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던 정도예요. 그 배터리 잔량 표시, 그 다음에 녹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지금 4K 뭐 어떤 해상도로 촬영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는 이것 때문에 끝까지 가지고 다녔던 것 같고,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락스테디를 해지하고, 그 다음에 락스테디를 기능을 켜고 이제 사용을 해보려고 야외에 나왔습니다. 지금 셀카봉에 연결을 해서, 이것도 지금 셀카봉이 전용이 따로 없어서 고프로 셀카봉을 연결하고 지금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헬멧에 붙이고 내려가는 거예요. 헬멧에 붙이고 오즈모 액션을 헬멧에 장착하고 지금 슬라이드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락스테디 기능이 지금 비교하자면 고프로의 급술 기능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도 좀 격하게 걸으면은 안정화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물론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1세대 때는 이 동영상 안정화 기능, DJI 오즈모 액션에서는 락스테디라는 기능으로 메뉴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격하게 움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롤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PC에 옮겨보고 나서는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았죠. 쓸 수 있는 영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선 충전도 가능했는데 충전을 하려면은 케이스를 벗겨내야 됩니다. 방수 기능은 굉장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제가 거의 대부분 수중 촬영, 그 다음에 물속에서 촬영 같은 걸 많이 했는데 침수 현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습기가 찬다거나 하는 현상도 없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물속에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수 성능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 바닷가라든가 그 다음에 물놀이, 수영장 이런 데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은 고프로보다 꽤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온 부분은 이제 화각이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에요. 고프로에 비해서 화각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크롭을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광각도 고프로도 광각의 화각이 좁았기 때문에 풍경을 담을 때도 뭔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넓은 화면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전면 스크린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듀얼 스크린 기능은 좋았지만 액션캠으로서의 야외에서의 영상 촬영 기능으로서는 그렇게 장점을 어필하기는 힘들었어요. 지금도 보신 것처럼 살짝 움직여도 이 락스테디 기능을 켜놨음에도 불구하고 롤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고프로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달리는 장면, 그 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고프로를 한번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영상 하나도 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흔들려서. 대신 고프로로 가져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캠으로 하나로만 촬영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즉 아니면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하고 원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게 바로 액션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수중 마스크에다가 오즈모 액션을 부착하고 수중 촬영을 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고프로 액션의 그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즈모 액션은 주변 기기 액세서리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는 다 고프로 액세서리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에서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배터리를 교체하려고 하면은 모든 거를 다 분리를 해야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중 마스크에 연결했는데 겨우 한 3, 40분 촬영하고 배터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다시 수영 마스크에서 케이스 분리하고 케이스를 분리한 다음에 다시 배터리 교체, 메모리 카드 교체, 다시 케이스 끼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전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행에서 수중 아닌 경우에는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행 가서 사용할 때는 타임랩스 촬영하고 할 때는 아예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셀카봉에 연결할 때만 케이스를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일체 그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케이스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타임랩스 같은 경우도 고프로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 여행 중에 브이로그 촬영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액티비티, 이런 스포츠 활동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그 당시 제가 사용하던 고프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즈모 액션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좀 하고 있었던 건데요. 영상 해상도라든가 그런 그 동영상 안정화 기능 같은 거 봤을 때는 고프로가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전면 스크린 요 부분이 좋았죠. 오즈모 액션 1세대는 제가 2019년도에 구매한 제품이기 때문에 뭐 너무 오래전 구형 액션 캠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스펙이나 이런 설명을 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 설명할 오즈모 액션 2, 3 이렇게 제가 연속적으로 구매한 오즈모 액션 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점을 잡기 위해서 좀 이 영상을 잡은 겁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에 저의 그 오즈모 액션 시리즈를 하나도 올리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1세대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하고 다음에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세대 그리고 또 3세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세대, 3세대를 모두 모아놓고 비교하면서 DJI의 그 액션캠의 역사적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변천사, 그 다음에 장단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